단기적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마음만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가장 먼저 단어 해야겠죠? 이름의 단어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문법 해야겠죠? 왜? 문장 단위니까. 단어보다 길잖아요. 그쵸? 자, 다음에 단어 끝나고 문법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딩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자, 리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리스닝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못 듣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진짜 못 듣는 게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은 스크립트도 해석을 못하는 애예요. 여기서 문제잖아요. 자, 난 리딩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리딩을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리딩 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장을 못해요. 문장을 못하는 줄 알고 이제 문법을 열심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문법 다 가르쳐놨더니 알고 보니까 품사도 몰라. 단어 뜻도 모르고. 그 학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순차적으로 가는 건 정해져 있어요. 자, 리스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팅을 나가고 스피킹을 나가게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자,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해 나갈 때 윗반으로 올려달라고 떼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죠? 그러면 위에 가서 얘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이걸 채워봐야 어차피 얘가 또 시간 잡아먹고 결과가 안 나와요. 자, 일로 넘어갔다고 칩시다. 막 마음은 급해서 이제 막 대충 하고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져버려요. 망한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든 간에 이걸 다 동그라미를 치놓고 올라가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계속 뒷목 잡을 거예요. 잡히고 난 다음에 발목 잡히면 좀 일이 힘들어지는 게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쳐두죠. 여기에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겠죠. 설사 중간에 까먹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현격히 다르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쪽 가면 좀 단어 신경 안 써요.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근데 두 번째 갈 때 이만큼 걸리고 세 번째 갈 때 턱 떨어져요. 네 번째부터는 거의 바닥을 깁니다. 지난번에 아까 이미 설명을 했죠. 처음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먼저 그냥 가시라고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만큼이 단어 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였다면 나중에 여기 비어있는 이 부분 있죠. 그쵸? 줄어드는 만큼 늘어난 부분. 이 부분들로 나머지 공부들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 못해요. 그냥 급하니까 만들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자꾸 뭘 갖다 붙여. 여러분들이 붙이면 붙일수록 윗반 학생들 놀지 않아요. 그 학생들도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마음만 급하니까 계속 올라가. 구멍 무너져요. 무조건 채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채워두면 다음부터 시간이 준다니까. 팍팍 줄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과목별로 그래서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이 거의 처음 단어 외울 때랑 거의 유사하게 써요. 그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쓴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붙잡아가지고 문법 하겠다면서 단어 또 잡고 있어. 리딩 하겠다면서 단어 문법 또 잡고 있어. 리스닝 하면서 단어 문법 리딩을 또 하고 있어. 살짝씩은 들어갈 수 있어요. 살짝씩은 바닥 붙어있는 이 정도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여기만큼 많이 때려놓고 있다.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자고. 자, 이렇게 커리큘럼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누차 반복시킵니다. 때 좀 부리지 마세요. 와가지고 말 안 들어.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 다 손 대놓고 아무것도 효과 안 나고 한 달 되어가지고 징징 짜고 울고 자기 왜 안 되냐고. 난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쉽게 보지 말고 사근이 갑니다. 사근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짧아요. 시간이. 우왕좌왕 하면서 학원 떠들이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손대놔. 시작부터. 그리고 다 안 돼 있어. 되는 게임 합시다.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기는 거야. 전략 쉬워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을 때 뭐가 좋으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반복들을 그냥 당연스럽게 하게 돼요. 했으니까. 또 여기서 했으니까. 계속 넘어가죠. 다음 두 번째. 강사 선생님들 간에 용어가 통일됩니다. 요즘 문법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부터.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각 선생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이 달라요. 문법을 배웠었던 방법 다 다르고 용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앉아있을 때 또 다 달라. 자, 그럼 그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배 아시죠? 그죠? 한배씨가 중국에서 몽골로 가는데 기차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을 달리더랍니다. 20시간이니까 엄청난 거리겠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몽골로 넘어갈 때 20시간이 걸린 이유가 10시간 이상을 중국과 몽골은 그 레일 폭이 다르대요. 이렇게 기차 바퀴 갈아 끼운이라고. 이동거리가 아니고 그냥 기차 바퀴 갈아 끼운이라고.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죠. 그쵸? 표준화가 되면 빨라져요. 뭐든지. 그거 뒤에 갔을 때 나중에 스피킹 라이팅 또는 이 윗반에 올라있는 학생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신규로 들어온 학생과 기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말이 되게 짧아요. 설명할 때. 이거 선생님 왜 그래요? 동사 3번. 뭐 이런 게 있어요. 학원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끼리만 알아듣는 게 있다고요. 그럼 중간에 들어온 학생은 어떡합니까? 그 학생들은 용어가 안 맞을 뿐이지 설명하면 알아는 들어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문제가 됩니다가 아니고 채워놓지 않은 학생들이 자꾸 위로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중 다시 합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는 건 대충 건너뛰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도 개념은 이미 들어있어요. 뭔가가. 그 학생들한테는 그냥 매칭만 시켜주면 돼요. 바로바로 이해해요. 그런데 건너뛴 학생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용어를 통일시키면 대단히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용어 통일. 아까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효율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 가지. 자, 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서 활용까지 넘어갈 때 대단히 유기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외워놨죠? 또 배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딩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계속 끌어붙이거든요. 언제 했던 뭐 하면서. 그렇게 해두면 여러분들은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유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혼자 겉도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간에 들어왔던 신규 아니라고 했어요. 그 친구들은 되려 이해를 잘 합니다. 그 자리에 처음부터 이 자리에 꽂힐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던 학생들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되는 경우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해요. 여기서 건너뛴 학생들이 문제를 해요.
제대로 밟고 지나왔어야 되는데 자 되기만 하면 대단히 탄력을 세게 받아요.